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태극기 집회, 태극기 부대의 상징, 구심점 정강원 목사입니다. 이분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적화를 막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다. 적어도 5대 요인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관계로 사실 이게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힘 자체가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죠, 많이.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이제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이제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기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이 정강훈 목사도 반드시 이제 포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들이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아주 뭐 급속도로 밀어붙이려고 그랬죠. 마치 혁명군처럼 이렇게 이제 행세했는데요. 그러나 그게 이제 저항에 부딪히면서 주춤거리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해놓은 모든 지난 5년간의 반역질이 문재인 스스로의 푸념에서도 실토에서도 드러나듯이요. 지난 5년의 성취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물거품을 만든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한 요인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 다른 요인도 사실 많아요. 자, 그런 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놓고도 또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다른 요인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것 자체를 인정해야 이게 이제 서로 간에 통로가 생깁니다. 연결하는 통로가. 지금은 우파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전부 다 찢어져 있잖아요. 크게 보면 다 하나인데 전부 찢어져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끌어모으는, 연결하는 이런 브릿지 역할 혹은 어떤 용광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진짜 최고의 정치적 능력은 통합입니다. 통합 조정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내부에서 분탕질만 일삼는 저 유승민, 이준석 이 따위들은 정치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떠들고 싶은 대로만 떠들잖아요. 아무런 이 통합 조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조용히 만나서 뭐 건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이런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 걸 못하니까 자꾸 분탕만 치는 거죠. 비판만 하고. 진짜 제대로 된 능력자들은 그렇게 비판하지 않고도, 대놓고 언론 플레이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그 뜻을 펼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능력은 거기서 오는 거죠. 대통령을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서 더 큰 분란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조직 혹은 전체 이 사회가 더 망가지는 겁니다. 자, 정강훈 목사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요,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지금 뭘 할까요? 본인 스스로는 뭐 괴념치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법정에 이제 설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5.18 관련해서 발언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망언이 되면서 미 CIA 그 조사 결과 그게 이제 공표가 되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주장을 펼쳤는데, 이제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더 크게 지금 되었습니다. 현역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에 이제 이렇게 논란을 이렇게 좀 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도 지금 정강훈 목사 자체가 워낙 지금 네임드 크게 지금 알려진 인물이다 보니까요. 이들이 진짜 완전 칼을 뺐다 할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떤 뉴스들이 쫙 나오는데요. 잘 대처하시겠죠. 어쨌거나 여기에 정강훈, 태영호, 뭐 김재원 전체가 하나로 다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요, 광화문과 여의도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정강훈 방미 때 민주노총 막아달라, 대통령실 전화 주장, 이런 것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진위 여부를 완전히 지금 확인한 상황은 아니죠. 자, 아무튼 정강훈 목사는 지금 이런저런 일로 연일 이제 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종교인들 중에 이렇게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인물은 역대 아무도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유튜브 채널 아주 간판 채널이 하나 있었죠. 너만 몰랍니까? 너 알합니까? 그 채널이 지금 계정이 해지되면서 지금 아직 복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버 채널에서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속에서 정강훈 목사가 어떤 행로를 걸을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굉장히 지금 중대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어쨌거나 지금 우파 전체로 보더라도요, 너무나 큰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다. 이제 이것은 뭐 틀림없는 이야기죠. 태극기 집회의 구심점 상징 이 정도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분의 역량이나 그 역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정광훈 목사만이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또 이게 역효과가 납니다. 그게 부작용이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저는 나름대로 제 나름의 이제 고심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한길의 사슬, 망은 김재원 복귀, 정광훈 논란 끝낼 의지 있나? 뭐 등등 해서 모든 언론이 특히 좌파 언론들이 아주 발작합니다. 정광훈 하면요, 발작 버튼입니다. 좌파의 발작 버튼. 하면 무조건 극우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정광훈 목사가 큰일 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는 큰 방파제 가운데 하나다. 그 방파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산발이들이 있죠. 트라이포드. 그 많은 트라이포드를 갖고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야말로 든든한 우파의 기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다가 아닌 게 정광훈 목사가 지금 추진하는 그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요, 국민의힘을 완전히 이제 탈바꿈을 시키려고 국민의힘을 소위 말해서 전투 조직으로, 전투 정당으로, 그리고 애국 우파 정당으로, 자유 보수 정당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마찰음이 이제 이 터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국민의힘은 제도화된 지 너무도 오래되었잖아요. 이 제도화된 이 정당이 정광훈 목사와 같은 저런 노선, 저런 스탠스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불가능입니다. 0입니다. 제로 0. 가능성이 단 0.0001%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정광훈 목사는 막 아주 뭐 확신을 갖고 이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거리가 너무도 멀어요. 제가 앞선 영상물에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만처럼 멀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걸 만날 겁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는 뭐 길게 설명할 것 없이요. 길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것 없이 이런 경우에는 통상 제도권하고는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운동만 하는 겁니다. 그냥 운동만을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뭐 어디로 가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아예 내하고는 뭐 다르다 생각하시고 선거할 때만 뭐 표를 조금 주면 되는 거죠. 뭐 다른 언급을 하게 되면 이게 논란만 커지고 이용만 당해요. 자꾸 저 언론에 의해 가지고. 정광훈 목사는 어떻게 보면은 소수의 그 열렬한 지지층은 만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전체 보수 전체로 볼 때는요, 다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확실하거든요. 원래 정광훈 목사 같은 이런 포지션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정치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추구하는 방향이 운동의 노선을 정해주는 그런 수준에서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이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막 그런 어떤 장애 운동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타가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실물 정치를 하지 않는 한 정치인은 잘 개입을 또 안 해요. 그게 또 맞고요. 하게 되면 이게 너무도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논란들이 지금 불거져 있죠. 책임 당원 만들기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뭐 국회의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에는 큰 벽이 있는데 그걸 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요구한다 할까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정광훈 목사는 사실 혁명가의 길을 걸어야죠. 혁명가의 길. 제도권 정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거는 되지도 않고 논란만 자꾸 커지고요. 결과적으로 전체 표의 크기를 키우지 못한다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정치를 하기에는 여러분 벌써 해봤지만 국회의원 한 명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어렵고. 그러나 광장에서 운동가로서의 길을 갈 때는, 운동가로서 어떤 길을 갈 때는 이게 그래도 이 정광훈 목사를 능가할 만한 그런 어떤 인적 맨파워를 가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3대, 몇 년 전 13대 그때 모였던 인파, 그게 이 땅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어쩌면 5천년 이래로요, 대한민국 역사를 5천년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그 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100만이 넘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밖에 좌파 촛불들이 100만이라고 우기는 거는 그 최대로 보더라도 한 15만 그 정도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의 그 13, 19도 많이 모였죠. 그 앞에 이제 3.1절 때도 모인 게 많았고요. 그러나 13이 가장 압도적이었죠. 그때 인원은 실인은 100만이 넘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시 제가 그 모인 인원을 갖고 여러 가지 도형 이렇게 넣어가면서 계산해 본 적도 있는데 사대문을 거의 다 채웠죠. 그런 인파를 다른 데서는 못 봅니다. 촛불은 그 꿈도 못 꿔요. 겨우 이제 그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 언저리를 채우는 정도죠. 비교 불가합니다. 그 거대한 인파를 생각하면 정광훈 목사의 힘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힘을 전체 정치권으로, 여의도 정치권으로 이렇게 연결하려 그러면 여기가 안 먹히는 겁니다. 안 된다고요. 그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거는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충돌만 일어나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조중동 같은 언론들이 통일당입니까? 거기 주장을 그대로 말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우리 조중동이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단 1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0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이죠. 조중동과 정광훈 목사가의 공동점이 있어요. 적화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적화는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방법론에서 차이가 납니다. 너무도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만처럼 만큼 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에게 혁명가가 되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혁명가는 제도권 정치를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하고는 별개로 너희 제도권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제도권을 그냥 버려버리십시오. 투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투표하더라도 제도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도 두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관심도 두지 마시고 그냥 니들끼리 놀아, 잘 놀아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게 맞다. 그리고 나는 혁명가의 길을 가겠다. 혁명을 통해서만이 정광훈 목사가 지금 원하는 그 그림을 전부 다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혁명이 아니면은 설령 국민의힘을 어느 정도 바꾼다 그래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로 달라질 것도 없어요, 사실은. 혁명이 가능하냐? 지금은 혁명의 시대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13대 모였던 그 인파면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때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갔던 거죠, 어쨌거나. 자,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정말 이 운동하는 입장에서는요, 거대 인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천하가 내 것 같아요. 저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 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물 정치는 다르다니까요. 저 공중에 한 1000m만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봐도 그 한 줌입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도취되기 쉽습니다. 그런 점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운동은 운동의 생리, 어떤 노선, 힘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해줄 영역들이 있는데 실물 정치하고는 분리된 상태로 뭘 하게 되면 훨씬 더 높게 평가되고 돋보일 수가 있다. 설사 혁명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향해서 나가게 되면요 훨씬 더 광화문 세력의 이 바운더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실물 정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두드리기 시작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말합니다. 광화문의 이 세력이 줄어요. 오히려 축소됩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자, 이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럴 것 같으네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